혹시 맨날 미루는 습관 때문에 난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한 적 있으세요? 그거요, 여러분, 의지력 탓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뇌 속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그 전쟁에서 이기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오늘 진짜 이 일은 끝낸다 하고 딱 마음먹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왜 나는 고양이 영상을 보고 있지?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네, 맞아요. 계획은 항상 거창하죠. 근데 현실은 보시는 것처럼 만전이 딴판일 때가 많아요. 중요한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갑자기 피자의 유래가 궁금해진다거나 헬스장 가야 되는데 어느새 소파랑 한 몸이 되어 있는 우리 다들 공감하시죠? 근데 진짜 괜찮아요. 이게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진짜 원인은 바로 우리 뇌 속에 살고 있는 아주 교활한 내면의 방해꾼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 안에서 자꾸 딴짓하게 만드는 이 방해꾼.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한번 파헤쳐보죠. 와, 이 녀석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집중 좀 해볼까 하는 바로 그 순간 귀신같이 나타나서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요. 그때 왜 그랬지? 하는 이불킥 순간들 있잖아요. 아니면 미래로 가서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을 막 심어주죠. 말 그대로 우리의 집중력을 훔쳐가는 시간여행 가스라 있다. 딱 그겁니다. 자, 그럼 이 교활한 방해꾼에게 이제 과학적인 이름을 한번 붙여줘 볼까요? 정체를 밝힐 시간입니다. 이 방해꾼의 정체는 바로 기본 모드 네트워크, 영어로는 DMN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그냥 멍 때릴 때 있잖아요. 바로 그때 활성화되는 뇌의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DMN이 무조건 나쁜 놈은 아니에요. 이게 또 양날의 검 같아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자아 성찰을 할 때는 아주 유용하거든요.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가 딱 집중해야 할 때, 바로 그때 얘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조종간을 뺏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 DMN이라는 방해꾼을 딱 제어할 수 있는 우리 뇌 속에 히어로가 있거든요. 그 이름은 바로 스위치맨입니다. 자, 우리 뇌에는요, 크게 두 가지 모드가 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하나는 방금 말한 멍 때리는 공상 모드, 바로 DMN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정반대, 뭔가에 확 몰입하는 집중 모드, 과제 실행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모드는요, 마치 시소 같아요.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내려가죠. DMN, 즉 공상 모드가 활성화되면 집중 모드는 꺼지고 반대로 집중 모드가 켜지면 공상 모드는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죠. 이 공상 모드 시소를 꾹 누르고 집중 모드 시소를 번쩍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소를 조종하는 멋진 친구가 누구냐? 바로 돌출 네트워크, 우리가 별명을 붙여준 스위치맨입니다. 이 스위치맨이 지금 이거 중요한 일인데? 하고 딱 감지를 하면 자, 모두 집중! 하면서 공상 모드에서 집중 모드로 전환하는 스위치를 탁 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이 스위치맨을 깨워서 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막 엄청난 의지력이 없어도 누구나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뇌 해킹 비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60초 전환 스위치, 두 번째는 2분 규칙, 그리고 마지막은 만약 일하면 계획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되게 간단하죠. 하지만 효과는 정말 강력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비법, 60초 전환 스위치입니다. 집중 안 돼. 이럴 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뇌를 바꾸고 싶으면 몸부터 움직여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 다음에 일이 진짜 손에 안 잡힌다 싶으면요. 딱 1분만, 딱 60초만 투자해보세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트레칭 한번 쫙 해주고 제자리에서 가볍게 콩콩 뛰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원한 물 한 잔 딱 마시는 거죠. 이런 간단한 감각적인 신호들이 우리 뇌의 스위치맨을 확 깨워서 야, 일할 시간이야 하고 집중 모드로 강제 전환시켜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해킹입니다.
이 방법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아는 것과 써먹는 건 완전 다르죠. 정말 강력한 방법입니다. 바로 2분 규칙인데요. 우리 뇌가요, 되게 게으르면서도 겁이 많아요. 보고서 한 편 다 쓰기 같은 큰 목표를 주면 와! 하고 도망가 버리거든요. 이 2분 규칙은 바로 그 시작에 대한 부담감을 거의 0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똑똑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보고서 쓰기가 목표라면 딱 컴퓨터 켜서 파일 열고 제목만 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2분도 안 걸리죠? 운동하기가 목표라면 그냥 운동복으로 갈아입기. 그게 다예요. 일단 이렇게 뇌가 에이, 그 정도는 해줄게 할 만큼 아주 작게 시작하는 거죠. 일단 시작하면 그 다음은 훨씬 쉬워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전략인데요. 바로 만약이라면 계획입니다. 이건 뭐냐면 특정 상황에 어떻게 행동할지 우리 뇌에 미리 코딩을 해놓는 거예요. 일종의 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심어두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만약 내가 집중이 안 되고 딴짓을 하고 싶어지면 그러면 나는 바로 일어나서 5분 동안 책상을 정리한다. 이렇게요. 또 만약 퇴근하고 집에 와서 소파에 들어놓고 싶어지면 그러면 나는 무조건 샤워부터 한다. 이렇게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이 왔을 때 의지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래밍 된 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정말 신기할 정도로 효과가 좋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런 계획을 세워도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실패할 수 있죠. 그럼 실패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 바로 신경가소성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우리 뇌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발달하거든요. 우리가 방금 배운 작은 행동들을 한 번, 두 번 반복할 때마다 우리 뇌에는 새로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엔 희미한 오솔길이지만 나중엔 뻥 뚫린 집중 고속도로가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정말 희미한 길일 거예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 제법 길이 닦이고요. 석 달쯤 지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도 쌩쌩 달릴 수 있는 자동 초고속도로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절대 자책하면 안 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실패는 그냥 데이터입니다. 아, 이 방법은 나한테 안 맞는구나 하는 소중한 정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패 기록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걸 추천해요. 6시에 일어나기 시도. 결과, 실패. 원인, 너무 피곤함. 다음 실험, 6시 15분에 일어나 보기. 이런 식으로요. 실패를 벌이 아니라 다음 실험을 위한 정보로 대하는 순간 우리 뇌는 도전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게임처럼 즐기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딱 정리해보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꽉 잡아볼까요? 오늘 내용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미루는 건 내 탓이 아니라 뇌의 DMN 때문이다. 둘째, 이 DMN을 이기려면 몸을 움직여서 스위치맨을 켜야 한다. 셋째, 2분 규칙으로 시작을 쉽게 만들고 만약 이라면 계획으로 좋은 습관을 자동화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음 도전을 위한 데이터다. 어떠세요? 간단하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너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상태라면 집중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몸의 배터리가 방전된 지극히 생물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럴 땐 제발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시고 괜찮아, 좀 쉬어도 돼 하고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자,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의 그 내면의 방해꾼으로부터 운전대를 되찾기 위한 만약이라면 계획 딱 하나만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위대한 첫 번째 실험을 오늘 바로 시작해보세요.